저희 먼저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촬영 인사.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야기 하시는 도중에 프레쉬를 너무 많이 터뜨리시면 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 하실 때는 조금만 프레쉬 자제해 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그 시간에 충분히 활용하셔서 사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먼저 이제 내일 바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가장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부터 저희 이 공간에 계신 관객들 그리고 18개가 스크린으로 보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개봉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암수살인을 개봉한 김태균 감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들이 있는데 저희 영화의 어떤 지향하는 태도와 진심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시고 나머지 18개 극장까지 함께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저희 영화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많이 설레이고 관객분들의 평가가 어떨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이제 내일 개봉합니다. 매번 영화를 오픈할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영화와 항상 관객분들이 보시는 영화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영화가 저희가 어떤 만들었던 목적과 그 의미가 같이 잘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주 기대되고 떨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씨는 이 앞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 원어원인 줄 알았어요. 엄청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주진 배우 팬들도 막 엄청 많이 오셨고, 먼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이게 참, 원래 명절 기준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석하고 설날이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제가 추석보다 개천절이 더욱더 큰 명절처럼 느껴집니다. 예, 내일이 개천절인데 저희 영화 개봉을 해서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 밤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고, 하여튼 오늘, 전야제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행사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가 워낙 자신감이 있어서 기자들하고도 굉장히 빠르게 만나기도 했었고 영화를 보고도 정말 좋은 영화에 대한 반응들도 많이 있었기도 했었어요. 감독님 지금 굉장히 또 떨리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러시긴 할 텐데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수살인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한다고 또 홍보를 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암수범죄, 암수살인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암수살인이라는 혹은 암수범죄라는 것 자체의 특성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했던 관심 두지 않았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소재를 또 영화화 하시게 됐었던 가장 큰 계기?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암수살인, 암수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는데 2012년 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모 방송국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 이걸 소재로 실제 자신이 이 암수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살인범과 또 그 살인범 앞에 선 형사는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지만이 이
진실을 증명하는 어려운 수사 앞에 봉착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몰랐고 무관심 속에 벌어졌던 어떤 암수 범죄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취재를 해보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다다음 날 월요일쯤에 실제 부산에 내려가게 됐고 그때부터 취재가 시작됐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화로까지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됐었던 어떤 호기심, 혹은 아니 관심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들 오늘 만나신 영화로 완성이 됐습니다. 영화 개봉 내일 하기 전에 관객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의 처음의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그 전에 제작 발표나 뭐 기자회견 할 때와 좀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수살인 이 사진들, 스틸들을, 화면들을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암수살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형사 김영민 형사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살인범의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유일한 형사인 김영민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두뇌 게임을 좋아하는 형사인가, 이 사람은. 혹은 아니면 사건을 푸는데 미친 형사인가. 그러다가 세상에 나 혼자 바보 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뭔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대사 니 어데이노 하는 그 어데이노 니 하는 그 순간 김영민이라는 이 형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게 됐다는 느낌 같은 것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갈치 주장에서 일하는 전직 형사인 주진모 씨가 그럼 왜 형사를 해? 라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김영민은 왜 형사를 하는 걸까? 라는 그 질문부터가 이 캐릭터에 다가가는 가장 큰 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이제 이 형사의 소속이 마약 수사대죠. 예, 나름 또 진행 형사 중에서는 좀 보컬 쪽에 보컬. 네, 마약 수사대인데 네. 그 김영민 형사가 이제 그 극 중에 대사가 있죠. 저는 범인 잡는 게 재미있고 그 형님은 사업을 하는 게 재미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무튼 그 수사라는 것에 대한 것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수사를 했어요. 수사라는 게 막 뛰어가서 범인을 잡고 이런 얘기로만 이렇게 좁은 해석보다는 이 전체에 일어난 일들의 정확한 윤곽을 이제 찾아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통계에 가깝고 산수보다는 수학에 가까울 정도로 좀 고난도의 어떤 거 펼치면 펼칠수록 어디까지 갈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의미를 두고 있는 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체도 쓰지만 뇌도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야 되는 그렇죠. 네. 예, 김영민 형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 강태호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칼국수집이죠. 그렇죠. 예. 이런 머리는 아니고 되게 그 가발인데 예. 영화 속에서는 그 가발이었습니다. 예. 영화를 찍다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머리를 짧게 민 장면을 먼저 지호 씨가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민 여사가 어떤 육각적인 직감을 하는 뭐가 있죠. 뭔가 얘는 이상하다라는 어떤 냄새를 맡게 되는 그 손에 있는 그 태양 같은 이상한 문신부터 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섬찟하게 툭툭 찌르는 네. 말들도 하고 이게 얘가 분명히 여기서 그칠 친구는 아니다.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딱 하나입니다. 이 얘가 말하는 이 7가지의 사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파고들어야 되는 사건이다. 예. 거기서부터 이 김영민 형사의 첫 번째 사진은 아닌가 저렇게 셔츠가 저렇게 이쁜 셔츠 영화에서 왜는 입어본 적이 없는 예.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를 찍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감독님 처음으로 이 형사 역할, 이 김영민이라는 형사 역할에서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바로 떠올리셨다고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훌륭한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선배님께서 그 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작품 속에서 그 독보적인 자기만의 인장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 팬이었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품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전에도 선배님께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그런 아픔도 네, 거절의 역사가 네,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영화가 안 들어갔었고요. 마침내. 마침내. 네. 근데 저희 영화가 어찌 보면 형사물인데 어떤 새로운 어떤 지향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또 다른 형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이 특징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이 형민의 눈빛이었거든요. 저희가 이 텍스트보다는 서브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봤는데, 네. 두 사람의 어떤 접견 수사의 그 심리적 대결에서 그 눈빛 안에 내재된 어떤 감정들, 이렇게 정적이고 굉장히 이 대결이, 표면적인 대결은 정적이지만 그 안에 내재된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폭풍도 치고 뭐 다이나믹하고 이런 것들이 눈빛을 통해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 눈빛 좀 보여주시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배님은 눈빛으로 연기한다. 그냥 선배님 눈을 잡으면 모든 건 다 끝난다. 현장에서. 네. 김윤석 씨가 되게 이 동공이 되게 크시잖아요. 눈빛이 광이 나세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죠. 네. 동공이 유독 크신 눈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거. 네. 저는 그거를 비밀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는데 네. 제가 그 라식을 했거든요. 돈이 많이 나가서. 근데 그 2000년대 초에 라식을 했는데 네. 라식하는 기계 그 의사가 동공이 너무 크대요? 일반인보다 동공이 그 검은 동자가 예, 큰 그때 너무 귀엽다. 그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형민의 눈빛이 필요했는데 동공이 큰 눈빛인데 그래서 선배님이 바로 이 형민의 적격이다 해서 부탁을 드렸고, 뭐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동안 선배님이 해왔던 모든 캐릭터와 변별력이 너무나 있고, 네. 저희 영화만에 보이는 모습의 스펙트럼 연기가 보이니까 정말 선배님께서 탁월하신 배우이신 것 같아요. 가장 고급스러운 형사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셨죠. 옆에 지금 진성규 배우가 함께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옆에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오늘 아쉽게도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진성규 배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머리를 미는 걸로 치자면 주지훈 씨의 그런 선배님 상황이신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영화 속에서는 등장을 하셨거든요. 진성규 배우와의 작업은 또 어땠고,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에서만큼이나 현장에서도 그렇게 든든한 동료이기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성규 배우는 사실 그 대학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연극 배우로서는 이희준 씨, 네. 진성규 하고 그다음에 뭐 김소진 이런 배우들이 다 굉장히 친한 사이들이고, 극단도 이제 그분들이 나왔던 네. 학교에 이제 출신들이 모인 극단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 극단에서 이렇게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일단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고요. 남한산성에서 잠깐 만났었고, 그랬죠. 네, 이번에 이제 만났는데 그 진성규 배우가 진짜 진성규 배우를 이번에 만났을 때 진성규를 만났던 느낌은 소프트예요, 소프트. 정말 리액션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엄마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소프트해요. 지금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범죄도시에서 보면 거의 송곳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범죄도시에서 송곳 같지만 여기서는 엄마품 같은. 저는 그때 명가를 했었기 때문에 범죄도시에 아무리 덤벼봤자 명가 저도 명가니까 네. 범죄도시 잘 모르시잖아요. 네. 농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예, 굉장히 정말 리액션이 굉장히 부드러운 배우구나. 그것이 굉장히 저는 독특하게 봤어요. 제가 만난 남자 배우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포츠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느낌의 배우는 처음 본 것 같고, 또 이 친구 고향이 진해잖아요. 네. 진해규 씨 아시는 분들은 다 진해가 고향이고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또 나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능에도 나가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일단 지역적으로 예, 지역 사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성은 뭐 다 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진짜 소프트하게 잘 지내다가. 정말 영화 속의 캐릭터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관계를 동료로서도 맺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뭐 저희 인터뷰할 때도 잠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되게 즉흥적인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원래의 대사를 최대한 줄이고 김영사의 화법에 맞게 함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김유석 배우님께서 조금씩 만들어갔던 어떤 대사들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그 칠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제 진석규 배우랑 함께 연구를 하는데 진석규 형사가 그렇게 하죠. 이건 뭐 믿을 수도 없고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태호의 말만 믿고 따라가야 되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믿을 수도 없고 할 때 이제 그 김현민 형사가 믿어야지 무조건 이거 못 믿으면 더 이상 수사는 못한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라는 대사가 사실 좀 더 긴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연습하고 이렇게 추리다 보니 그냥 이건 한 방 빵 때리는 이런 느낌으로 확 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라는 대사로 만들었었고요. 그 어데인논이를 제가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예, 여기 나오는 스틸에서도 어데인논이라는 말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갈대밭에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낙동강 장면. 네. 거기서의 어데인논이는 이제 애드립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데인논이는 어데인논 여기 있죠, 감독님. 근데 사실 그런 배우들이 현장에서 또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조금씩 함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애드립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 의견들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영화를 굉장히 저는 이제 촬영 감독하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게 포착하자였어요. 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도 있지만 영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접근할 때 연출하는 그렇죠. 방식들이. 어떤 영화는 정말 토시 하나도 바꾸면 안 되는 영화가 있고 이제 저희 영화는 어떤 그런 유기성들, 현장의 어떤 생동감들 그리고 그 배우분들이 느끼는 어떤 이 영감과 직감들이 사실은 전체 영화에 꼭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기억나는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떠오르진 않는데 질문이 훅 들어오셨네요. 어떤 맥락은 그런 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영화가 라이브한 느낌도 있고 그랬던 것 같고 선배님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근데 뭐 최고의 즉흥은 고창석 씨가 아닌가. 고창석 씨 정말 한 마리 귀여운 물개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죠. 네. 예, 그 선배님은 애드립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선배님 스테이션에 계실 때 네. 예, 창석 선배랑 이제 다 하고 선배님한테는 안 가르쳐 드렸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 분이 하시니까 또 가서 받아주시는 그런 라이브감, 생동감이 굉장히 애드립이 잘 활용돼서 관객분들이 그 순간을 볼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보셨죠? 사실 시종일관 굉장히 긴장감을 가져가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고창석 씨의 그 귀여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잠시 숨 쉴 틈을 좀 줬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카메오로 출연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그 누가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 로케이션 처음 헌팅 갔을 때 그 네. 장소에 털보 잠수라는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사실 시나리오 쓰기 전에 제가 그 일대 네. 이
공간들을 실제 공간들을 좀 리서치하고 돌아다니면서 대본을 쓰게 됐는데 아. 그때 갔는데 거기 있어서 이 캐릭터를 한번 이 장면에 넣어보자 아. 그렇게 해서 했고 선배님께서 대본 보시고 네. 대한민국에서 이 역할을 할 사람은 고창석밖에 없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독님이 그 고창석 씨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진짜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정말 딱이었던 그런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는 거의 뭐 마동석 씨가 아트박스 사장으로 나오는 것 수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스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캐 탄생 강태호. 사실 주준 씨가 언제 이야기를 시작하나 다들 또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천천히 저희가 다 순서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7개의 살인을 자백하는 범인 강태호를 연기한 주준 씨 스틸인데요. 2018년은 주준 배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과 함께 1, 2편이 정확한 테크닉이었다면 암수살인이 아마도 주준 배우 완벽한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부산 사투리부터 이 파격적인 삭발머리까지 굉장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신과 함께 원 인터뷰를 할 때 모자를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모자를 쓰고 계실까? 라고 했더니 이 암수살인에서 처음으로 그 머리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꽁꽁 숨겨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암수살인에서의 변화 혹은 아니면 암수살인에서의 이 강태호란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기대감 같은 것들이 꽤 정말 컸던 그런 캐릭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주세요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뭐 깊게 막 이렇게 하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크게 고민하는 성격은 아닌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뭐랄까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런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뭐 관객분들이나 감독님, 제작자분들이 저한테선 다른 모습을 더 주준 씨 왕자님이시죠? 네네 프린스 이미지를 쓰고 싶으셨던 것 그렇죠. 같고 좀 벌써 왕자만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1월 뭐 12월 그때 오픈해야 되는 것도 왕자님이고 그렇죠. 네. 이제 왕국 킹덤이죠. 4시도 하셨어요? 내시는 아니지만 4시와 비슷한 간시인에서는 뭐 네. 그렇게 드라마 해봤고 그때 누군가의 머리를 조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에 배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 신과 함께 1편에서만 가발을 착용을 한 건데 네. 그게 이상하게 화제가 돼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영광검색어에 주진 가발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죠. 제 본머리를 사진을 갖다가 쓰면서 이게 가발이래 그래서 헤어 제품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정정을 했거든요. 신과 함께 2는 내 머리다. 네, 그랬더니 떨어져 나갔어요. 아쉬웠죠. 좀 늦게 밝힐 거라고 생각했었고 면도기 광고라도 꼭 들어오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참 재밌었던 게 감독님 저희 대본에 써 있어요. 태호가 뭐 이제 짧은 머리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 감독님한테 감독님 짧은 머리면 뭐 완전 삭발? 어느 정도 짧은 머리?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삭발이라고 하면 아까 상규형 범죄도시 때 네네네네. 면도기로까지 미는 거 바로 다음 단계까지 하고 싶다. 왜냐면 그 감옥 안에서 그 완전 삭발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걸로 군대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왠지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네. 아니 이게 참 색달의 모습이에요. 내가 갔다 왔다고 상대도 그럴 거라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원래는 감독님도 이런 헤어스타일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배우한테 차마 말을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뭐 어쨌든 거의 다 감옥 안에 있는 거니까 저는 노메이크업이 어떤가 싶다. 그런 좀 영화라는 게 화면도 크고 네.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은근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머리를 또 삭발을 해버리려고요. 네. 가발이 좋아요. 가발이 좋기 때문에 네, 저희 키스트 홈페이지에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을 다 올려주세요. 심각하게 보셨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긴 머리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네. 원하는 거는 키스트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고려해볼게요. 무대 인사 때. 이런 어떤 변신 안에서도 또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강태호가 보여줬었던 그런 사소한 행동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처음에 김영사하고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수기 물을 한 잔을 딱 마시고 앉는다거나 혹은 뭐 이런 뭐 텀블러에다가 커피 믹스 타 먹는 그런 죄수자라니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 같은 게,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설정들은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배우가 아이디어를 좀 내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하게 대본에 다 쓰여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죄송합니다. 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시고 정확한 테크닉. 네, 되게 디테일하게 써서 감독님 취재 엄청 많이 하시고 이제 대본 작업을 엄청나게 하신 증거죠. 그래서 그게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형민에게 영친구도 뜯어내고 어떤 네. 물건들 하나하나 들어가는 타이밍, 커피 포트 같은 거 갖고 오는 것들이 사실 감옥 안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안에서 좀 굴림을 하고 있고 왕처럼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형민을 쪼아가고 이런 밀당을 대본에 참 잘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었던 작업이고 지나고 나니까 할 때 굉장히 고됐었던 게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라이브한 톤 앤 매너를 지향하고 있고 영화의 톤 앤 매너 자체가 네. 연기 또한 마치 뭐랄까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놀아봐 하는 느낌으로 전달이 됐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정말로 특히 저는 이제 거의 뮤지컬 연습하듯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듯이. 예, 네. 적견실에서밖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칫 지루할 수 있으니 그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뭐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뭐 대사를 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단어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대사에 맞는 행동의 리듬까지. 예, 리듬에 어떤이면 어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떤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개를 하는 각도도 영화에서 보실 때는 자연스러운 분명 앵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뭐 거의 이렇게 되는 각도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점점 이게 먹고살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점점 테크놀로지와 그런 것들에 배우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정말 원래도 3D 직종이지만 네.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신광계처럼 그래 VFX가 많은 것만 이제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되게 라이브한 톤 앤 매너의 영화조차도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들 또는 이 앵글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 점점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양날의 검이 되게 재밌었고 또 반대로 되게 고됐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방식의 움직임을 해야 되는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짜릿함이라는 건 더 클 것 같은데요. 배우 스스로